기호 4번 우원식 후보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였기에 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에게 큰 숙제 또 일을 맡겨주셔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정말 이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보도가 많았는데 이게 좀 이변이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그건 보도가 그랬고요. 신명이 어디로 쏠렸다 이런 얘기는 언론의 과한 추측이고요. 언론이 너무 과도하게 이야기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보신 그대로 오늘 분위기가 참 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속내는 추미애라더니, 그러니까 어이추, 어차피 국회의장은 추미애란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이른바 추미애 대세론이 나왔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5선의 우원식 의원이 추미애 당선인을 꺾으면서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로 뽑혔습니다.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채널의 취재 결과는 우원식 97표, 추미애 72표, 생각보다 차이가 좀 많이 났다. 이현정 의원님, 이거 파장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다 예측을 했고, 지난주에 아마 나오셨던 서영철 대변인이 아마 우원식 의원이 꽤 많이 얻을 것이다라는 전망하셨는데, 에이 설마 그럴까라는 그런 했었어요. 예. 당내 분위기나 저희 예. 기자들 취재한 걸 보면 이거는 거의 이제 추미애 당선자의 어떤 등극 무대다 그렇게 판단하고 모든 언론들이 다 이렇게 했는데, 역시 이게 의원들 상대로 한 선거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옛날 19대 때 그때도 보면 황우여 당시 지금 현재 대표와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 정의와 국회의장 했었는데 그때도 완전히 빗나갔거든요. 그런 현상이 또 이번에 이제 벌어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 이게 이제 지난 이 후보 단일화 과정들, 후보 탈락 과정들, 그 과정을 보면 결국은 이게 박찬대 원내대표가 어떤 식의 역할을 했고 결국 정리를 했는데 우원식 지금 의원만 지금 버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명심이 이번에 안 먹혔다라는 것인데, 왜 안 먹혔느냐? 결국 이제 이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계속되는 추대 분위기, 즉 이재명 대표 연임을 하는 분위기, 이 분위기가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지금 제일 이 정당 정치의 꽃은 원내대표 경선이나 이런 건데 왜 이게 지금 한쪽으로 몰아가느냐? 이거에 대한 좀 반발 심리가 저는 굉장히 컸다고 봐요. 교통정리에 대한 반발이다.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추미애 당선자 개인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도 지적했지만 예전에 추미애 당선자가 어떤 당의 방침과 달리 독자적인 행보를 했던 때가 꽤 많습니다. 환노위원장 할 때라든지, 그다음에 지난 법무부 장관 할 때 보셔서 알겠지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서 그냥 보수의 어머니라는 그런 별칭까지 붙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 가도록 가는 길에 추미애 당선자가 별 도움이 안 될 거다, 오히려 걸림돌이 될 거다, 이런 어떤 분위기가 확 퍼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그 말을 못한 거죠. 왜냐, 지금 개딸일과 여기서 강력하게 밀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 이야기를 입 밖에 냈다가는 바로 이제 수박이라고 지금 공격당하지 않겠습니까? 정성호 의원, 지금 우원식 의원 다 수박이라고 공격받았잖아요. 이런 어떤 면에서 보면 외부의 힘이, 즉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분위기에 대해서 아마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한 게 아닌가. 즉 그동안 개딸이 정하면 의원들은 그냥 따라가는, 그리고 안 따라가면 공격하는 이 분위기, 이런 것에 대한 의원들의 어떤 면에서 보면 저항이 결국 이 투표 결과로 나타난 게 아닌가. 결국 이재명 대표가 오늘 굉장히 얼굴빛이 안 좋았다는 현장 기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마 큰 충격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수순은 이제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이 되는 수순이 됐고, 잠시만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각 우원식 의원이든 추미애 당선인들은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힌 모양인데요. 우원식 의원 국회의장 후보 이런 얘기를 했네요. 이재명 대표의 기본사회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음 한번 볼까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돼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공약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는 얘기겠죠, 국회의장 후보가. 저는 이재명 대표 경선 선대위원장 출신이다라고 하면서 명심 얘기를 좀 강조한 것 같고, 이재명 대표의 사회경제개혁같이 동반자다. 마치 이재명 대표의 정견 발표 같은 느낌도 있는데 언론에서 명심과 당신을 부풀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 화합에 도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중심으로 하나된 민주당 그 SNS 글에 거의 다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의 말이 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언급으로 일색인 것 같고, 반면에 이변의 주인공이 된 추미애 당선인 당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송구하다고 하면서 국민의 열망과 당원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추미애 당선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민의에 따르는 개혁국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는데 우원식 후보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아무래도 뭐 낙선 입장이기 때문에 우원식 후보, 우원식 의원보다는 입장이 짧았고, 우원식 그 국회의장 후보의 말이 인상적이네요. 이재명 대표의 공약 혹은 개혁 입법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말이 인상적입니다. 아까 이현정 의원께서 옆에 계신 서영주 대변인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마침 또 준비도 했어요.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서영주 대변인이 사실은 어이추 어차피 의장은 추미애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저희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의외로 우원식 의원이요, 선전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의원들이요 이재명 대표를 위한다면 의외로 뒤에서 의원들이 투표했을 때는 추미애 당선인에게 표를 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의외로 보면 추미애 국회의장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의원들도 강성으로 입법부가 가는 게 맞느냐, 민주당이 독이 될지 득이 될지에 대해서 아마 분명히 의원들은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논평하시면 서영주 대변인도 갑자기 수박으로 찍히는 건 저는 아닌가요? 원래 좀 많이 수박으로 찍혀 있습니다. 아니 갑자기 걱정이 돼가지고 제 목소리와 서영주 부대변인의 목소리를 차례로 들어봤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약간 뚜껑 열어보기 전에 예상을 좀 다르게 하시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원내대표 선거도 교통정리가 됐는데 의장까지 대표 마음대로 못한다. 뭔가 이재명 대표 체면을 많이 구긴 거 아니냐는 평가들이 오늘 나왔는데 어떻게 우원식 후보가 국회의장 후보가 될 거라고 예단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취재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전언도 중요하죠.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데 결국에 이제 정치를 이제 봤을 때는 구도와 패턴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추미애 그 당선인이 나왔을 때 정성호 의원이 튀어나왔잖아요. 정성호 의원이 튀어나올 그런 어떤 정치적 생각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는 제가 당심, 명심 얘기했을 때 당심은 추미애 당선인이 얘기했지만 명심은 정성호 의원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그 상황 자체가 정성호 의원이 친명 좌장임에도 불구하고요 출마를 했다는 말로, 그다음에 추미애 이 당선인과 각을 세운다는 말로 왕수박으로 공격까지 당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면서 추미애 그 당선인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의 어떤 그런 격렬한 압박 속에서 정성호 의원이 사퇴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명심이 당심을 이기지 못했다고 보이는 것이고, 결국에는 우원식 의원이 끝까지 사퇴를 안 하시고 완주를 하시겠다라고 하면서 견뎌내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당시에 추미애 의원이 가지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준으로의 리스크. 이러면 저는 늘 얘기했습니다. 추미애 당선인이 확실하게 당선되려면 대권 불출마 선언을 하셔라. 그러면은 확실한 국회의장이 된다. 제가 여러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걸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안 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아무리 강성당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파트너는 추미애 당선인이다, 추장군이다 하더라도 길게 봐서는 의원들은 당원들은 추미애 당선인이 말하자면은 파트너로 보일지 모르나 당선인들이 이번에 선출한 거 아닙니까? 투표는. 당선인들은 길게 봤을 때 누구랑 대선 구도를 같이 가는 게 좋겠어요?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랑 가는 게 좋겠다, 그런 판단할 것이다 생각했고 결국에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보고요. 제가 보면 이제 우원식 지금 국회의장 후보라고 해야 되나요? 국회의장 후보 자체는 보면 이겁니다. 계속 지금 이재명 대표 발언을 많이 썼잖아요. 이재명과 민주당과 함께 하겠다. 이건 뭐냐면 막판에 강성 당원들한테 엄청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이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도 수박화되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당선이 되니. 수박화요? 그러니까 다른 과일에서 수박화가 되고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들이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결국에는 추미애 그 당선인과 대립각을 세우면 그렇게 됐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오해를 털고 당내에 지금 반발하고 있는 강성 지지층을 달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와 나는 같은 궤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추미애 당선이 되나 내가 되나 똑같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분란 일으키거나 탈당하지 말아달라라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 당선인들은 보면 추미애 그 당선인 국회
그 의장 후보자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예. 비호감도가 높아요. 추미애 당선인이.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OOC라고 합니다. 아웃 오브 컨트롤 이미지가 있습니다. 예.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고. 추미애 당선인이. 그렇죠. 두 번째는 강성 당원들이 과유불급했습니다. 예. 너무 프레스를 많이 해서 당선인들이 본인 의지로 선택할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 놓으니 끌려가지는 않겠다. 그냥 강성당원의 뜻대로 하는 것들은 나의 의지가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아마 저는 이런 교통정리가 결과가 나올 오히려 수밖에 독이 없었다.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의도한 바 틀리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관여한 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예. 알고 있습니다. 서영주 대표님 맞추셨다고 말씀이 많이 길어지셨어요. 죄송합니다. 뭐 일단 맞추셨으니까 뭐 개인 취재 결과로 네. 어이추가 단언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아마 거의 유일하게 방송 패널 중에 맞추신 분 같아서 한번 발언 기회를 좀 길게 드려본 것 같아요. 추미애 당선인이 아니라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가 됐다. 그런데 저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지금 저 오늘 우원식 의원이 SNS에 길게 쓴 글을 보면 추미애 당선인보다 덜 강성이어서 그렇지 국회의장에 이제 될 사람의 일성으로는 마치 이재명 대표의 공약을 뒷받침만 하겠다라는 취지로 읽혀서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뭐 50보 100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우원식 당선인조차도 누구 눈치를 봐야 되느냐. 이재명 대표 눈치와 그 뒤에 있는 개딸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국회의장이 어떤 자리입니까? 국회의장은 우리나라 의전 서열 2번째 자리고요. 실질적으로 정치인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에 있는 자리인데 그런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뭐 예약을 한 사람이 저런 말씀을 하는 것은 속으로 저런 생각을 하는 것은 제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예. 겉으로 대놓고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참 우리나라의 정치의 수준이 이 정도로 추락했구나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우원식 이름 석자 발표되자마자 정적이 흘렀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다. 그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이런 건데 여기 계신 세 분 일단 말씀은 공통적으로 추미애 당선인에 대한 강성 이미지 이게 위험 부담이 크다. 교통 정리를 너무 인위적으로 했다는 거에는 동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친명계인 정청래 의원 그리고 경선 직전까지 추미애 당선인이 이런 말들을 했었습니다. 당심이 곧 명심이고 명심이 곧 민심이다. 당이 제안하고 국회 다수당이 제안하는 법이 효능감 있게 통과가 돼서 실제 국민의 피부에 닿는 정책으로 펼쳐질 수 있게 한다면 자기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이 되겠죠. 당연히. 우리 눈빛 보면 알거든요. 그 눈빛에 따라서 눈빛을 보고 그리고 각자 역할들을 하는 거죠. 반영이 안 됐다고 말하는 것이 상당히 어폐가 있다는 생각이 알아서 짐작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 될 가능성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확률. 어떡합니까 정청래 의원. 저기 영상은 계속 남아있는데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갈 확률이다. 그러니까 추미애 당선인이 안 될 확률인데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갔어요. 장유희 변호사님. 근데 이제 표를 조금 한 번만 더 분석해 보면 지금 국민의힘의 아니죠. 민주당의 초선 당선자가 73명이고 추미애 당선인이 72표를 채널의 취재가 받았다고 하면 거의 초선들은 추미애 당선인 쪽으로 손을 들어줬다. 대부분. 제가 뭐 다 본 건 아니지만 다만 재선 3선들 의원으로 추미애 당선인에 대한 위험 부담 혹은 너무 강성민지가 부담스러워서 재선 이상은 우원식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런 분석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청래 최고위원이 눈빛만 보면 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당내 기류 중에는 명심이 이른바 추미애 당선인한테 향한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 그리고 눈치 보기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외부에서는 강성 지지층의 어떤 압력이 있었던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요. 여러 후보들이 다 명심 이야기했지만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던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추미애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와 정치적 교집합은 크지 않습니다. 대선 때는 오히려 경쟁 주자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우원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당내 경선 대선 후보에서 좌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더 가까운 부분도 있죠. 그리고 추미애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 정치적 리스크, 환노위원장일 때의 어떤 그런 과거 행적,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어쨌든 찬성을 했던 그런 입장이 민주당의 여러 이제 정치적 이력이 있는 정치인들에게는
뭔가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는 부분도 있어서 초선들은 이른바 좀 눈치 보기 그리고 대세가 추미애 전 장관 쪽으로 기운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이런 투표를 했을 가능성은 전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정청래 의원은 추미애 당선인이 거의 국회의장이 되는 게 기정사실화했는데 오늘 정청래 의원도 본인 SNS에 글을 올린 모양이에요. 뭐 당원인 주인인 정당 뭐 이런 얘기를 한 걸로 알려졌는데 갈 길이 멀다. 저게 무슨 의미인지는 적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당원이 주인 정당 갈 길이 멀다. 아마 뭐 당원들이 뽑은 게 국회의장 아니기 때문에 갈 길이 멀다 뭐 이런 취지인가요? 상처받은 당원과 지지자들께 미안하다고 했는데 글쎄요. 본인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정청래 의원. 알겠습니다. 당원을 향해서 사과했다. 여러 의미가 있겠죠. 그만큼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 결론을. 이른바 명심은 추미애라고도 예견됐기 때문에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이재명 대표도 여러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오늘 그 발표 이후에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수가 아니고 당대표께서 요 며칠 휴가를 내서 병원에 다녀오셨는데 건강이 괜찮으신지 많이 걱정이 됐습니다. 생각도 저와 일치한 부분들이 워낙 많아서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께서 충분히 아주 잘 그 역할을 수행해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국회의장으로서 대한민국 국회를 이끄는 그 중요한 역할을 중립적으로 맡게 된다 할지라도 가지고 계셨던 본래의 이 지향과 가치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기계적 중립이 아니라 그야말로 민심, 민의를 중심에 둔 운영을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우리 우원식 후보님 당선을 축하드리고요. 온 국민들이 또 많은 당원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도 생각해 주시고 축하드립니다.